저도 민주당 얘기하면서 박수 좀 받아보고 싶은데 맨날 미안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일부러 각 당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12명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어쨌든 당론에 따라서 FTA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어쨌든 입장을 밝히고 확인해 주신 것은 대단히 저한테도 힘이 나고 또 어쨌든 제1야당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희 공동대표 의사 선생님이에요. 제주대학 교수시고 그런데 이분은 5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국가 운영 원리를 이제 돈, 물질 이런 걸로부터 사람으로 바꿔서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 된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주창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귀 안 기울였어요. 솔직히 제가 2007년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분이 와서 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당신의 후보 공약으로 채택하면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했을 때 그때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였어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반만 채택하고 말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이제 불과 몇 년 만인데 여야 뭐 정당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역동적 복지국가 이념과 노선에 동의하고 또 특히 이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야권 민주진보 진영은 전부 복지국가의 깃발 아래 지금 하나가 된 셈이거든요. 저는 이 국회나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많이 혐오하지만 어떤 사람이 국회에 필요하냐면 바로 이 같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설계하고 실천해온 이상희 교수 같은 사람이 국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수가 좀 적네. 그래요. 이런 사람들로 다 자기의 철학과 사회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으로 300명을 채우면 그게 국민의 대표니까 국회가 이렇게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죠. 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이게 주간지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무역 잡지예요. 무역에 관한 소식은 가장 권위가 있고 정평이 있는. 근데 한미 FTA 지난 5년 동안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난 건 다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어요. 전부 한미 관계 속에서. 근데 거기 보면 1월 1일 날 발효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틀림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쭉 과거의 전력으로 봐서. 자, 이제 1월 1일 날 안 되는 것은 숙제검사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3월 말 이렇게 지금 미국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미국이 지금 한국이 법을 23개 말고도 뭐 더 고칠 게 있지 않냐? 또 불형 뭐 시행령 이런 고치는 거 왜 영문 번역을 왜 다 번역도 못했냐? 뭐 이런 숙제검사 말고 우리의 목표는 미국이 지금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촛불 집회 머릿수도 세고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도 늘 이게 다 국무성 보고사항입니다. 위키리크스라고 전에 딱 보셨죠? 예? 이 미국의 국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민주당은 또 통합진보당은 또 범국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보고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자 이 1월 2월 3월 숙제검사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가 도저히 이대로는 한국 국민의 저항 때문에 발효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시골에 산골에 자랐는데요. 이 성냥이 귀했어요. 성냥이. 그래서 옆집에 성냥도 빌리러 다니고 성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장날 못 싸우면. 그래서 그 화롯불에 불씨를 묻어 놓습니다. 화로 겨울에
그래서 이제 그 화로 불씨를 뒤적여서 밤에 이렇게 재를 덮어놓으면 아침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럼 그걸 종이에다가 붙이면 불이 붙죠.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촛불은 화로불의 불씨입니다. 불씨.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도 꺼뜨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불씨를. 이 불씨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속에 잠자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얘기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내일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향해서 갈 것인지, 이 불씨를 들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FTA 체제가 되면, 한미 FTA 체제가 되면 분명한 것은, 자, 건강보험 쪼개기 시도를 비롯해서 건강보험 약화됩니다. 약값은 올라가고 병원비는 올라가고 민간보험 시장에 그게 확대되고 또 영리병원의 숫자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삼성생명의 100년, 삼성그룹의 100년 뒤 먹거리가 휴대폰이나 텔레비는 안 돼도 건강보험 시장을 만일 장악한다면 몇백 년 울고 먹을 시장이 되기 때문에 재벌들은 늘 눈떠고 두리고 있습니다. 자, 한미 FTA 제재 아래서 15년 내, 왜 15년이냐면 5년, 10년, 15년별로 단계별로 개방이 완료되기 때문에 15년 내에 한우 농가, 양돈 농가, 양계 농가는 다 폐업에 몰리게 될 겁니다. 미국 가서 저 마켓 가면은 쇠고기 우리나라 값의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한우 농가 어떻게 견딥니까? 청년 실업은 늘고 비정규직은 계속 폭증하고 정리해고는 빈발하고 전기료는 오르고 또 수도도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산업, 물값도 볼리비아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대학 등록금도 오를 것이고 올라야 할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그리고 야간 노동은 계속되고 노동 3권은 악화하고 침탈되고 그리고 양극화는 벌어질 대로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이게 불을 보듯이 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지국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밤을 밝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이네요. 새벽 2시까지 제가 여기 영등포에 있는 무슨 스튜디오에서 동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전에 10월 달에 그 서혜성 작가하고 한홍구 교수가 그 두 분 그 한겨레 직설팀이 해서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하는 동영상을 그때 만들었어요.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정동영 몇 해서 그분들하고 만들어서 사실은 그 많이 뭐 10만 건, 20만 건 조회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걸 김하늘 부장판사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글에 썼잖아요. 자기는 나경원 찍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냥 보수주의자고 그래서 FTA가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찬성했는데 국민 저항이 이렇게 되고 저항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촛불을 들고 여러분 금방 얘기한 우리 이종걸 의원 왔습니다. 민주당에 이런 의원도 있습니다. 네. 이런 양반은 불출마하면 안 되겠죠? 출마하라고 박수 한번 치세요. 지역 기반이 어디냐면 안양 만안구입니다. 만안구. 혹시 안양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기 계시네 안양. 예. 안양에 이종걸 당선시켜 주세요. 이종걸 나왔으니까 잠깐 옆으로 좀 빠져서요. 자, 우리나라의 지금 기득권층의 뿌리는 친일파입니다. 사실 친일파예요. 친일파고 친일파의 그 뿌리가 군사독재 세력으로 이어지잖아요. 독재 세력으로. 독재 세력이 오늘날 누굽니까? FTA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1%의 기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독재 세력이고 친일파 세력인데 그 반대에 누가 있냐? 이종걸 세력이 있어요. 이종걸 세력. 이종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지요? 우당 이회영 선생. 여기 명동에 가면은 그 큰 돌 기념패가 있어요. 뭐냐? 그게 이회영 선생이 살던 집터 YMCA, YWCA, YMCA,
YWCA 그 명동성당 앞에 거기서부터 여기 을지로까지 그 땅을 전체 하면 요즘 돈으로 하면 1조가 넘는 그런 땅인데 그걸 다 팔고 육형제인가가 전부 보따리에 저 돈을 싸질머지고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군을 양성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여순 감옥에서 순사한 이 항일 독립투사 이회영 선생 그 손자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 세력이 그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민주화운동 세력이고 민주화운동 세력이 바로 여러분처럼 FTA 저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이런 사람 불출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꼭 출마시키세요. 예. 아까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그 이종걸, 전정배, 또 이정희, 그다음에 이혜영 교수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김하늘 판사가 이거 FTA가 촛불을 매일 밝히고 이거 좀 알아보려니까 1500페이지나 되고 그걸 다 읽기도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법조문 중에 제일 긴 게 민법인데 민법이 80페이지라던가 80페이지가 제일 길대요. 근데 FTA를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1500페이지라 이게 1500페이지. 도저히 이거를 읽고 소화할 수가 없어서 무슨 자료가 없을까 했더니 동영상 자료가 있어서 그걸 봤다. 보고 거기서 자기들 나온 사람들 주장 빼고 뭐 이종걸이가 하는 소리나 정동영이 하는 소리 주장은 빼고 팩트만 사실만 추려서 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이거는 을사늑약이 맞다. 이건 사법주권 침해가 명백하다. 대한민국의 재판을 관할 거를 명백하게 침해한다. 그래서 본인은 대법원장한테 TF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청원서를 엊그제 냈죠. 그거 읽어보셨어요? 청원서? 구구절절 애국심이 묻어나는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김 부장판사 참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뭘 하나 오늘 새벽에 만들었냐면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제목으로 그 몇몇 교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걸 하나 찍었는데 곧 출시가 될 텐데요. 저 인터넷에 그 무슨 얘기냐? FTA 하면 경제민주화를 못하고 경제민주화 헌법의 이 조항을 실현을 못하면 복지국가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119조가 경제민주화 조항인데요. 그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르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게 규제와 조정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잠자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119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나면 달려오는 서방자동차 119. 대한민국에서는 119 환자 그냥 오잖아요. 사실은 돈 안 받아요. 무료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119 누르면 오긴 오는데 천불청구 나옵니다. 자, 우리 경제적 약자들이 위급할 때 달려오는 헌법 119조 이게 잠자고 있는데 이걸 흔들어 깨우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만드는 과제고 그래서 119조를 가지고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 규제와 조정, 재벌개혁을 단행하고 재벌개혁의 1번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 대기업은 청와대보다 셉니다. 검찰도 언론도 관료도 뭐 사회 전 분야가 사실은 재벌 발 아래 있습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재벌 대그룹이 재벌 대기업들이지요. 이 재벌 대기업도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 119조를 살려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한밤 촛불이 꺼지지 않은 양심이고 경제민주화의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이제 지긋지긋한 이 4년이 끝나기를 다 염원하면서 우리가 생각은 조금씩 다를지 모릅니다. 야당 간에 통합진보당도 있고 민주당이 지금 통합으로 가면서 아까 사회자 말씀대로 난투국도 벌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야권 통합으로 가야 하고 그래서 연합이건 연대건 이 진보정당이 하나로 뭉친 통합진보당과
또 민주개혁 진영이 하나로 뭉친 민주진보 통합정당이 한 덩어리가 돼서 둘이 어깨를 결고 4월달에 의회 권력을 획기적으로 바꿔내고 그 1, 2, 3 지금부터 총선까지 넉 달도 안 남았습니다. 3개월 28일밖에 안 남았어요. 석 달 남았어요. 3개월 2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브릿지로 이어주는 것, 구체적으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 시내에 쏟아져 나올 성탄 이브를 축하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비준무효 FTA 폐기를 외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2월 31일 2011년 제야의 종소리를 저 보신강 앞에서 30만 서울 시민과 함께 FTA 폐기를 외쳐서 내년으로 이어가면 반드시 FTA 폐기에 희망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촛불 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저도 개근상합니다만 여러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자 이번 17일 날 또 청계광장에서 야5당 이제 4당이죠. 야4당 범국본 정당 연설회와 촛불 문화제를 또 수만 서울 시민과 함께 이렇게 해서 민심의 광야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촛불로 민심의 광야를 불태웁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